역사는 최태성! 이야! 여러분들 드디어 와우! 개항기 이제 끝이에요.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될 수 있잖아요. 벌써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 끝을 봤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좋아요. 조금만 더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에 그 경술국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봤는데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네 가져가세요 그랬던 거 아닙니다. 싸우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었죠. 의병항쟁 지금 싸우자. 애국개몽운동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 경제적 구분운동 어떻게든 우리도 한번 경제적으로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민족문화 수호운동 우리의 글과 우리의 언어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병투쟁입니다. 자, 이 의병운동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위정척사, 그죠? 위정척사의 사상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바른 것을 지킨다. 그 바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리학적 질서예요. 그리고 척사, 서양 것을 배척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거기서 출발하는데 일단 그 흐름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먼저 애초부터 통상 수교를 요구했던 외세들이 계속 넘어오는 모습들이 있었죠. 자, 여기에 어떻게 했다? 네, 여기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네, 바로 통상 반대. 통상 반대를 하는 모습들 기억하셨습니다. 통상 반대를 외쳤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문이 열려요. 그죠?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개항을 하게 되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개항이라고 합시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시다.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도 조약. 자,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까 결국 이에 대한 반발로서 우리는 개항을 반대한다 라고 했던 개항 반대 운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개항 반대를 앞장섰던 인물이 있다면, 네, 도끼 들고 가가지고 제목 먼저 치세요 라고 했던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바로 최익현이란 인물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익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황춘쉔이 썼던 이 조선 책략, 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왔던 이 조선 책략이 또 파문이 되어가지고 나타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요? 우리 배웠습니다. 네, 바로 이만손, 네, 영남 만인소다. 자, 영남 만여 명이 상소를 일으킨 사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만손. 네, 이건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저항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본다면 초기 위정척사의 어떤 그 흐름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대는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죠? 들어주질 않으니까 결국 이제 실력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어떤 그 저항의 어떤 그 계기를 단초를 말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을미사변.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을미개혁 과정 속에 있었던 단발령. 자, 이와 같은 저항, 이와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에 맞서가지고 어떻게 저항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병투쟁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의병투쟁이 전개됩니다. 이 의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을미의병이다. 을미의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을미의병의 어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을미의병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먼저 이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일단 단발령이 컸죠. 그죠? 네,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유생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 유생 중심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을미의병, 그러니까 을미 그 개혁 과정 속에서 악원파천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고종이 그래 다 무효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병들한테 이제 그만해. 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해산을 권고하죠. 네. 결국 이 고종의 해산 권고를 받아들여요. 왕이 명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유생들 중심이니까. 그래서 을미의병이 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을미의병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당한 사건이 뭔가요? 바로 을사늑약이더라. 자, 이 을사늑약에 맞서서 저항했던 의병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을사의병이다. 을사의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을사의병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그 특이한 양상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평민의병장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신돌석과 같은 이런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병을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의병은 뭐냐면 바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미칠조약 체결하잖아요. 그러면서 군대가 또 해산당합니다. 군대가 또 해산당하죠. 자, 여기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나온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정미의병이에요. 정미의병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정미의병은요, 일단 군대가 지금 해산됐잖아요. 그죠? 군대가 해산되어 가지고 그 군인들이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의병 전쟁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거의 뭐 의병 전쟁,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병 전쟁 그 규모가 커진 걸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13도 창의군.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서 이 13도 창의군이 뭘 했냐면 바로 서울 진공작전. 서울 진공작전을 펼쳐 나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정미의병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특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한 그런 모습들, 끝까지 싸워나가는 그런 의병 운동의 모습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의병은 시처럼 이제 피 흘리며 싸우자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애국개몽 운동이 또 활발히 전개가 되었어요. 자, 이 애국개몽 운동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냐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계몽이니까 그것도 알려야 돼. 그래서 언론 그리고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해야 돼. 이 바로 식산흥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국개몽 운동이 이제 주로 집중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야인데, 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러일 전쟁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 러일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일본이요, 참 우리한테 이 토지를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일 의정서 체결하면서 왜 그 군용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봤잖아요. 이런 어떤 그 때를 기획해가지고 우리 땅을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 그래요. 이 과정 속에서 황무지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맞섰던 단체가 등장을 해요. 그 단체가 뭐냐면 바로 보안회라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바로 보안회라는 단체예요. 보안회. 자, 이 보안회는요, 바로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바로 이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요 성공해요. 네, 성공합니다. 대단하죠. 화이팅, 화이팅. 네, 보안회 이런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뒤를 이어서 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한번 슬쩍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면 바로 입헌 군주정을 그 연구했던 헌정 연구회라는 단체가 또 있어요. 헌정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후신이에요. 이 단체 후신인데 어떤 단체냐면은 바로 그 고종이 여러분 강제로 퇴위당하잖아요. 이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여기에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자강회. 바로 대한자강회라는 단체예요. 자강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 기억해 놓으세요. 자강. 이 대한자강회가 바로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 바로 이 자강회가 바로 퇴위 반대 운동.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해산당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해산당하더라.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해산당하더라. 고종 퇴위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해산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자강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자강회 뒤를 또 이어서 등장한 그런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요. 진짜 아마 이 애국개몽 운동의 하이라이트 단체가 바로 이 단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새로운 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상, 뭐든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와 딱 끊고 새로운 것들을 만나자라고 하는 이 신민회라는 단체가 맹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신민회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체거든요. 자, 먼저 이 신민회는요, 비밀결사 단체예요. 조용히 움직였던 그런 비밀결사 단체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세요. 나중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간회라는 단체가 등장을 해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신민회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전이고요. 신간회는 1920년대 단체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간회 공개단체예요. 여기 비밀결사고요. 이 신민회는요. 아까 있었던 그 교육, 언론, 식산, 흥업 이런 것들을 다 전개했던 그런 단체인데 이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그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안창호라든지 그다음에 양기탁 이런 인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안창호가 그 세웠던 학교가 있잖아요. 여기 교육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안창호가 세웠던 학교가 바로 대성학교예요. 바로 대성학교. 그 다음에 이때 또 오산학교와 같이 이런 신민회 회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던 그런 학교들이 있었다. 교육을 중시했던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도 있는데요. 이제 양기탁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 언론, 바로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산흥업과 관련된 그런 분야로 본다면 여기에 이제 뭐 자기회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면은 자기회사. 이런 것들이 또 있다.
있다라는 것도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 바로 정치 체제를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새로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군주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임금이 존재한 상태에서 뭐 법의 어떤 그 제한을 받는지 없는지 그런 입헌 군주정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어차피 뭐 고종 뭐 퇴위되었는데 뭐 없는데 뭐 그죠? 순종이야 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앉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군주 없는 공화 정체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요 애국 개몽 운동이었지만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이후에 무력 투쟁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즉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경술국치로 넘어가는 어떤 그걸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애국 개몽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의병투쟁, 그 다음에 애국개몽 운동 말고요. 경제적 구국운동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번 막아보자 라고 했던 그런 운동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당시 어떤 그 조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76년, 즉 1876년 띠를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 1876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관세가 있어요, 없어요? 네, 관세가 없습니다. 관세 없다. 이 황당한 조약 맺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다행인 건 그래도 최혜국 대우 조항도 이때는 없었다. 최혜국 대우 조항도 이때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요. 1876년도 그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간행이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지무역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네. 간행이정. 이건 뭐냐면 부산이 문을 열었는데 그 부산에서 그 심리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간행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행이정이 설정되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 곡물의 유출, 무제한이야. 이런. 네, 이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 또 가능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바로 1876년도 그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부속 조약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뀌어요. 바뀌게 되는 그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82년도 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2년도. 자, 이 82년도 띠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게 이제 82년도 띠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82년도, 1882년도 임원년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어떤 조약을 체결하면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가지고 황춘신의 조선청년 봐주었더니 방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의 답방으로 이제 보빙사도 파견하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해서 관세가요. 이 관세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생깁니다. 관세가 이제 생깁니다. 관세가 이제 생깁니다. 관세 조항이 생깁니다. 생기고요. 최혜국 대우 조항은 원래 없었는데 이건 또 안 좋은 거죠. 이 최혜국 대우 조항도 생깁니다. 네, 이렇게 이게 조미조약의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청상민수령무 있죠. 여러분 이보골한테 맺은 거 조약 알죠? 예,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
조청장정으로 인해서 이 간행의정이 무너져요. 예, 무너지고 바로 이제 내지무역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지무역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후에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걸 또 체결을 해요. 조일통상장정. 요거는 이제 83년도에 체결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무장 곡물 유출 이걸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방공령이라는 거예요. 방공령. 막을 방자에 막는 거예요. 곡물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결된 상태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 방공령이 먼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곡물 유출이 워낙 많아요. 곡물 유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저항, 곡물의 유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조일통상장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방공령 조항이 들어왔잖아요. 그 방공령을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방공령을 시행을 합니다. 언제 이 방공령을 시행했냐면 바로 1889년과 90년도에 아주 크게 한번 했어요. 근데 일본이 분명히 방공령 규정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어겼다 야 너 이거 한 달 전에 통보했어야 되는데 통보 안 하고 그냥 한 거야. 오히려 너희들 배상금 내. 라고 해서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하는 또 이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내지무역 이 외국 상인들이 지금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외국 상인들이 지금 쭉쭉쭉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즉 내지무역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 이제 이 우리나라 상인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상권수호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바로 상권수호 운동이 되겠습니다.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 상권수호 운동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였냐면 바로 황국중앙총사회. 자, 여러분들 황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대한제국주의구나 하는 거 알겠죠? 황제국가니까 황국중앙총상회인데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어떤 단체, 어느 상인들이 중심이 되냐면요. 바로 종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시전상인들. 네. 이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서 상권수호. 여러분들 황국협회랑 구분하셔야 돼요. 황국협회는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단체고 이 시전상인은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단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함께 이 아관파천 시기와 또 맞물려요. 아관파천 때 여러분 열강의 이권 침탈 어떻게 된다? 절정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권 침탈이 아주 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합시다. 네, 아관파천 시기,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되다. 자,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저항을 한 게 뭐였냐면, 네, 바로 이권수호 운동이에요. 이권수호 운동. 우리의 이권을 수호하자. 이 이권수호 운동을 또 전개했던 그 단체는 어디였냐면, 이거는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그렇죠? 네, 아관파천하면 또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독립협회. 사실은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했던 이 황국중앙총상회도요, 독립협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권수호 운동과 이 이권수호 운동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조직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조직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바로 이제 이권수호 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건 사실 앞에 그 애국개몽 운동에서 했던 건데 자꾸 토지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땅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죠? 황무지 개간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자꾸 황무지 개간을 하겠다. 황무지 개간을 우리가 하겠다.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지. 막아내야지. 라고 해서 움직였던 단체가 바로 보안회. 우리 아까 애국개몽 운동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보안회의 황무지개헌 반대 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요 메가타이어 화폐정리사업 기억나시죠? 그 메가타이어 화폐정리사업을 하려면 그 제1은행권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차관을 그렇게 우리한테 많이 빌려줍니다. 이래저래. 자, 이러면서 차관이 일본의 그 차관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빚을 갚아야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빚을 갚자는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운동이 뭐냐면 이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빚을 갚자는 그런 운동인데 이 국채보상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예, 바로 서상돈이라는 인물입니다. 서상돈이란 인물인데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 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지역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국채보상운동과 반드시 비교할 게 뭐냐면요. 이 국채보상운동과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1920년대 전개되었던 물산장려운동이라고 있어요. 물산장려운동. 자, 이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된 곳은 어디였냐면요. 바로 평양입니다. 이것과 반드시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예. 대구 평양으로 이제 확 바꿔놓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 한 문제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제 99 운동도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민족문화 수호 운동입니다. 자,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글, 그리고 우리의 역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켜내려고 했던, 우리 정신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죠.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신문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거의 골든벨 수준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묻는 또는 상식을 토화드리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무엇인가요? 네, 얘기하셔야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한성순보를 처음으로 이제 발간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문자를 박아놓는다 라고 해서 방문각, 그죠? 네, 바로 그런 곳에서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기기창이라든지 또 뭐 전환국이라든지 방문국 이런 곳에서 만들고 있다. 방문각은 뭐 출판사 이름 아닌가? 바로 방문국에서 바로 이 한성순보를 처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순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민간신문은 무엇인가요? 다 상식들인데, 자,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독립협회와 또 연결고리가 되죠. 바로 최초의 민간신문. 네, 최초의 또 민간신문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대한제국 시기에 나왔던 대표적인 신문들이 있어요. 바로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국신문은 여러분들 주로 누가 많이 봤냐면,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생들, 서민 부녀자, 이게 한글신문이에요. 예,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황성신문, 황성신문은 요거는 유생들, 요게 이제 유생들이 주로 보는 신문이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알죠? 바로 이 황성신문에서 시일야,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바로 을사등에 반대했던 그런 신문이 또 장gen 사설에 실렸던 그런 신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신문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대한매일신보예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당시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왜? 논조가 시원시원해요. 아주 일제에 아주 그냥 준엄한 비판으로 막 꾸짖는 그런 모습도. 아니, 이게 지금 일제강점기 아니지만 뭐 통감부 시기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굉장히 탄압받고 있는 시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하고 있었던 인물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완전 중요합니다. 바로 베델이라는 이 외국인이 했기 때문에 이 취해법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논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베델과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양기탁이다라고 하는 인물.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런 신문들이 굉장히 우리 어떤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였죠.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병운동에도 호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문들이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학교를 보겠습니다. 자, 역시 또 이 골든벨.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네, 바로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원산학사. 원산학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사립이에요. 이 원산학사는 사립이에요. 사립이고 그 다음에 공립이 있어요. 공립. 그 공립이 뭐냐면 국가 최초의 근대식 학교. 그 학교가 바로 그렇죠.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유경공원. 유경공원. 예요. 요거는 이제 공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제2차 가부교육 때 왜 근대식 교육 학제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그렇지. 바로 교육 입국 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자,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 그 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의 이 위치를 좀 받으셔야 돼요. 교육 입국 조서. 자,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 입국 조서. 오케이. 자, 이 교육 입국 조서 이전에 있었던 학교가 바로 원산학사 유경공원이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네, 바로 소학교, 초등학교죠, 지금의 소학교. 그다음에 이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사범학교. 그리고 이제 외국어, 뭐 통역관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번역관 이런 걸 하는 외국어 학교, 외국어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더라라는 거.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요, 네, 바로 한성중학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학교의 어떤 변전, 하여튼 교육입국조서 이전의 학교와 그 이후의 학교를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기차입니다. 자, 일단 뭐 기차,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는 뭐예요? 다 이 골든벨, 그죠? 경인선. 그 경인선이 개통되었던 해에 역시 전차도 개통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네, 바로 경인선입니다. 경인선. 이 경인선이 개통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경인선은요, 최초입니다. 최초. 경인선이 최초인데 이 경인선과 역시 마찬가지로 경인선이 최초인데 이 경인선 연결고리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바로 이 러일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고리입니다. 바로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 때문에 이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또 놓여진 그런 기차들이 있다고요. 그 기차들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경부선과 네, 경부선과 1905년 그리고 경의선 서울 경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의주까지 가는 경의선이 러일 전쟁 수행 때문에 개통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인선은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이건 이제 99년도잖아요. 없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이잖아요.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종교를 한번 볼 텐데요. 종교는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이때 단군을 믿는 대종교라는 게 등장을 해요. 네, 대종교. 네, 이 대종교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제 나철, 오기요, 뭐 이런 인물들인데 이건 뭘 믿냐면 바로 단군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대종교가 일제강점기 어떤 그 북로군정서 나중에 뭐 중강단이라든지
일제강점기의 단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로 군정서라든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주역 부대거든요. 이런 부대들이 다 이제 이 대종교 쪽과 연결이 될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 역사입니다. 역사 중요하죠. 지금 나라가 지금 넘어간 상황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역사로서 대표적인 그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당시 역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크게 두 개의 어떤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인전 굉장히 유행하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의 어떤 흥망사. 왜냐하면 그런 데서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흥망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던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독사신론이라는 거예요. 독사신론이라는 건데 이 독사신론은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거냐면 바로 신채호입니다. 이 독사신론은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 민족주의 사학들이 등장을 또 해요. 그런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독사신론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국어. 신채시가 등장하네. 자, 신채시. 대표적인 신채시가 있다면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 추남선이 썼지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소설로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금수회의록. 금수회의록과 같은 이런 소설들이 나와서 그 시대를 또 풍자하고 있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하나 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연극도 많이 올라가요. 바로 이런 어떤 신채시나 신소설 같은 어떤 그런 것들 연극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연극 공연장이 어디였냐면요. 원각사라는 곳이 있어요. 원각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다 구한말. 이것들이 지금 다 뭐 국어나 연극이나 역사 이런 뭐 대종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구한말.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이 구한말. 구한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을사늑약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술국지 그 전까지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딱 묶어두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딱 묶어두시면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바로 이 개항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 박수. 와,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났죠, 여러분들. 네, 떡볶이. 아주 매운 떡볶이 꼭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짱입니다.